이 부정이 이 글자가 앞 띄어 있으면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652쪽에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거 비야 1인이 봉덕 불강령이라 라고 하는 내용. 나 한 사람이 덕을 받들어서 편하지 강령치, 그죠? 강령치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강령치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이 그대들을 그러니까 이 서쪽 땅으로 옮겨서 이 나급을 건설하려는 것은 바로 덕을 받들어서 두루두루 다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의 명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상 없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몇 장이죠? 22장인가요? 왕왈 고이은 다사하노니 금여 유 분리 살리라 여유시명을 유신하노라 금지미 작 대의부 자낙은 여유사방 망유빈이라 영유 이 다사 유복하여 분주신하 다손일세니라. 자, 왕이 가라사대 고이 너희 은나라 다사들에게 고하노니 이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명을 거듭 펴노니 거듭 신자가 되는 거죠. 이제 명을 거듭 펴노라 거듭하노라 금침이 이제 내가 작대의부 잔악은 이 낙땅에 큰 읍을 세우려는 것은 시작하려는 지으려는 것은 내가 사방에 그죠? 내가 유사방 망유빈이라 여기까지 이명하지만 이라 하세요. 내가 사방에 그 빈객들 손님을 접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 이 소리입니다. 사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 천자가 되고 조회를 와야 되는 거죠. 호경 땅으로 지금 오기는 너무 구석져 있고 그래서 나급은 중도라 그랬습니다. 중도 땅 그 사방 나라의 그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사방의 나라의 그 빌려로서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조회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가 지금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숙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른바 별 5개짜리 호텔이 사방에 지금 몇 개가 있어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우리 올림픽 한번 치르려면 어때요? 호텔 짓고 뭐 호텔 나중에 감당 안 되니까 대신 아파트로 지어서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집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또한 너희 다사들이 그죠? 유복하여 너희 지금 다사들이 우리에게 순종하여서 그죠? 순종하면서 일하여서 분주하게 신하하면서 그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아니까 신아니까 분주하게 우리들에게 신하하면서 그다음 뭐야 다손일세니라 그죠? 여기서 일세라 하는 게 좋아요. 매우 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순종하였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공순하게 우리를 받들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편하게 거처할 집 한 채가 제대로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집 한 채가 없기 때문에 그대들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여러 집들도 지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기는 호경 땅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급 땅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앞주에서도 아니 해석도 보면 내가 세 번째 줄에 해석해 보면 내가 사방에서 온 이들을 대접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들 많은 관리들이 복종하여 바삐 뛰어다니며 우리에게 신하하여서 그죠? 우리하여 신하여서 매우 겸손하기 때문이라 매우 그 잘 순종하기 때문이라 때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속에 담긴 뜻은 너희 그대들이 제대로 거처할 집 한 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3장 이내 상류 이토하며 이내 상령 간지하니라. 내니까는 이제 그대들은 내 상이다 오히려 상 여기서 바라건대 이런 뜻으로 보통 또 많이 쓰입니다. 그대들은 자 바라건대 오히려 이토 그대들의 땅을 두며 또 그대들은 바라기를 그러니까 그대들의 땅을 두며 그대들은 바라기를 간이다 그러면은 줄기가 되니까 일 개념으로 봅니다. 일과 지라고 하는 건 거처입니다. 그대들은 바라기를 일과 그 거처를 편안히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라기를 또 나중에 그대들은 땅을 두기를 바라고 또 그대들은 뭐예요? 그대들의 그 일하고 또 가까이 있어서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른바해서 출퇴근하기가 편안하기를 바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장상으로 훨씬 좋겠네요. 그죠? 상자를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23장은 아까 22장의 뒤편에 지금 빠진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지금 그대들이 가질 좀 둘 적당한 땅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편안하게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4장 그 다음에 앞주에서 그거 참 해석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 내, 서기, 유, 이 전업하며 라고 하는 것을 그대들은 바라건대 그대들의 농사일을 두며 라기보다 그냥 전업이라 라고 하는 것이 좋죠.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정전법의 정전의 토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업이라 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일하는 바라기보다도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섬기는 바를 편안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들로서. 그 다음에 24장 이 긍경하면 천유비 긍리언이와 이 불극경하면 이 불체 불류이 도라 여역치 천지 벌루 이공하리라. 자, 그대들이 능히 공경하면 하늘이 그대들에게 뭐예요? 그대들에게 긍휼함을 긍휼함을 주시겠지만 그대들이 능히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뿐시자가 되죠. 뿐시자. 그대들의 땅을 두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 또한 그대들의 몸에 하천집을 하늘의 벌을 이루게 하리라. 그죠? 그대들의 벌을 다시 말해 벌을 주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 거처까지를 편안하게 다 만들어 주는데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그에 응당하는 벌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금리유시 택이읍하며 개이거하며 이 유간유년 이렇게 되죠. 유간유년우 자락하니 이 소자의 내흥이 종이 천이니라. 이제 그대들이 이 그대들의 읍에 거처하며 이제 일하는 곳에 이제 제대로 거처할 수 있는 게 있죠. 거처하며 그대들의 거처를 이어서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해서 그 유간 이어서라는 것은 이제 자손에게까지 유간 이를 두며 그 다음에 유년이니까 해를 둔다라고 하는 건 세세 연년토록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낙읍에서 이를 두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그죠? 무궁하도록 하니 이 소자의 그죠? 이 그대 소자들이 이에 일어남이 바로 그대들의 옮김으로부터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대들의 후사가 이른바 은나라가 멸망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낙읍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둔 것은 그대들 당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대대손손에게까지 복을 두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잘 명심하고 열심히 복종해서 일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유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앞주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유영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간이라고 할 때 영위 일하는 것이 되고 유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 여기서 세세년년토록이라는 건 너희들 자체도 일단 오래도록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왕왈우왈 시여 내혹 어는 이육언이라. 자, 이제 왕이 말씀하시고 우왈 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앞서서 지금 낙읍 건설하기 전에 이미 상감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은나라 유민들을 여기다 옮겨놓고 낙읍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그대들은 반란, 그죠? 반칙의 뜻을, 그죠? 반역의 뜻을 품지 말고 끝까지 여기서 순종하라 라는 뜻으로 해서 타이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 협박
비슷하게 이제 안 그러면 벌로써 다스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하고 이 소리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대들이 잘 순종해서 일을 하면은 대대손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후에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조회할 때마다 또 하시고 하면서 이에 내가 홍 말함은 바로 너희들이 그저 그대들이 거처할 바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대들이 어디에다 몸을 두어야 될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나급 땅에서 우리 주나라에 복종하면서 그저 잘 일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옛날 과거 은나라에 그대들의 그 영화를 누렸던 것만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를 꿈꾸면서 반역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벌이 그대들의 몸에 미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라고 하는 것은 꼭 거처할 바라는 것은 현재 거처는 집도 되지만은 그대들이 그저 이 생각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주나라를 잘 받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주공이 나급을 건설하면서 성왕이 준 그 글을 주공이 대신 발표를 하면서 본인의 뜻까지 담아서 은나라의 선비들에게 옛 은나라의 그 선비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7편 무일편이죠. 무일이다 그러면 일은 편안할 일이라고 해서 자 편안함이 없도록 가소서 게으르지 말도록 가소서 방일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지금 쓴 얘기니까 이것은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군지 대개니 앞주에 보면은 일이라는 것 편안하다라는 건 임금이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자고로 유 국가자 미유 분리 근이 흥하고 자고로 국가를 둔 자 수고롭게 하면서 일어나지 아니한 자 있지 아니하고 일이 패하니라. 그 다음에 방일하면서 그러니까 게으르면서 편안히 하면서 패한 자 근이 흥하고 부지런히 하면서 흥하고 그 다음에 편안히 하면서 패한 자가 있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힘쓰면 그 나라는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놀기 좋아하고 편안하기를 좋아하면은 바로 나라를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기 개순왈 그 우서에 나오는 거죠. 이기 순임금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망유우의를 하시며 그 다음에 유람하면서 그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망음우락하시고 그러니까 망음우락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라라고 했으니 순대성야로되 순임금이 큰 성인이신데도 이기유의 시계지하니 이기 오히려 이로써 경계하였으니 즉 시군세조 이에 임금과 그 다음에 세상의 군주가 기가홀 제가이 소홀히 하랴 성왕 초정에 성왕이 처음 정사를 하며 주공이 구기 지일이 부지무일예라 주공이 그 편안함만 알고 그 편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할까를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그로 작시서의 훈지하시니라. 이로써 이 글로써 가르치셨느니라. 언즉 고소하고 말하면은 그 다시 말해서 주공이 말하는 데는 옛날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필칭 상황 반드시 상왕을 일컬은 것은 시지 근야요. 이건 때가 가깝기 때문이고 봐라. 우리 바로 앞전에 나라가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라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데 필칭 선왕 반드시 또 선왕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선왕이다. 그러면 문왕과 무왕을 얘기하는 거죠. 문무를 자꾸 일컬은 것은 바로 성왕과는 친함 성왕의 어버이가 되는 것이고 친하고 뭐 다 통합니다. 거삼종자 그 다음에 삼종을 들은 것은 삼종이다 그러면은 은나라 때에 중종, 고종, 그 다음에 누구예요? 중종, 고종, 맨 마지막 임금이 조갑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나라 그 말기 때, 은나라 중기 이후에 그 훌륭하신 그 임금들인데 그 삼종을 들은 것은 개세지군요. 그렇게 덕을 닦으면은 바로 세대로 임금을 잇는 것이 되고 상문조는 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를 자세히 얘기한 것은 문왕입니다. 문조다 그러는 것은 할아버지를 자세히 얘기한 것은 이목지 소체일세라 바로 귀와 눈이
머무는 미친 바이기 때문이니라. 할아버지가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목지 소체라 그랬네요. 상자 천명 정미로 위로는 천명의 정미한 것으로부터 하지 견묘 간난과 열이 원저히. 다시 말해놓은 저 밭두둑의 어려움, 다시 말해 농사 짓는 것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저 열이라는 건 마을 사람들이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무불구 제한이 갖추어서 실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기독 성황지 소당지 지혜리요 어찌 홀로 성황만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되겠는가. 실 천하만세 인주지 귀감니라. 실로 천하만세 인주들의 귀감이니라. 시편은 고칠 경자 경단에 주공이 개의 명호 발지하사. 자, 이 편은 무릇 7번이나 단서를 바꿨는데 주공이 다 그 명호 예? 아, 5호. 명호가 주공이 다 5호라는 말로써 발표했으니, 그죠? 7번이나 이제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5호라는 말로써 발표했으니, 심차 영탄하니 매우 깊이, 그죠? 깊이 영탄하셨으니, 깊이 탄식, 그죠? 깊이 탄식하시고, 길게 탄식하셨으니, 기의 심원의니라. 그 뜻이 심원하니라. 역훈체하니 또한 훈체이니 금문고문 개유하니라 그랬네요. 여기 무일편은요 앞에만큼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쭉쭉 넘어갑니다. 옛날 얘기라서 이미 우리 다 알았던 대부분의 옛날 얘기입니다. 제1장 같이 읽읍시다. 주공이 왈 오호라 군자는 속이 무일이니라. 군자는 그 안일하지 않은 바이라. 편안하지 않는 바이라. 이렇게 돼 있죠. 편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 굳이면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선지 가색지 간난이요사 이일하면 즉 지 소인지 의하리라. 먼저 가색 그 농사죠. 심고 거둠의 어려움을 알고서 이에 편안하면 소인들의 의지함을 알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가색지 간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그것을 먼저 알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실천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네가 편안하면은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소인들이다 그러면 백성의 앞에서 나온 세민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인들의 의지할 바를 알 것이니라. 소인들이 누구를 의지할지를 네가 알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도 문장이 가만히 있어봐. 문장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 선지 가색지 간난 내일자는 이근 거일예라. 그죠? 그 수고로모로써 그 다음에 편안함에 거처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 편안해지는 것이 되고 의자는 지 가색이었느니. 그래서 가색을 가리키는 말이니 소민이 이제 채칭 같은 경우 소민 개념으로 그래도 썼죠. 소민이 소지위 이위 생자나 백성들이 바로 이걸 믿고서 그죠? 믿는 바로서 소민이 믿는 바로서 이거 거기에다 믿고서는 사는 것이라 그러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라. 농지의전은 그죠? 농부들이 밭에 의전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더라? 어지 의수 그죠? 물고기가 물에 의지하고 목지 의토 나무가 흙에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 무수즉 사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고 무토즉 고하고 나무가 흙이 없으면 마르고 그 다음 말라 죽고 비가색즉 무이생려라. 백성들은 가색이 아니면 살지 못하느니라. 삶이 없느니라. 고로 순이 자경가로 이지위 제하시고 순임금이 농사를 밭 갈고 그 다음에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임금내까지 이르셨고 우직은 군가의 유천하시며 우직은 다 몸소 밭을 갈면서 천하를 두셨으며 문무지키 문무의 터전은 기어 후직하시며 역시 후직에서 일어나셨으며 사민지 사는 백성들의 일은 막노어 가색하고
가색보다도 더 수고로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생민지 공은 막성어 가색 백성들을 살리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색보다 성한 것이 없느니라. 주공이 발무일지 훈에 주공이 무의를 발표하는 그저 무의를 발표하는 이 가르침에 수급호차하시니 맨 먼저 여기에 이에 이르셨으니 유의제라. 여기에 바로 유의제 써있자니까 까닭이 있도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누구였나요? 자공이 아니라 남궁경숙이 그랬죠. 공자를 빗대면서 뭐예요? 누구죠? 오와 하나라를 쳤던 누구였죠? 예죠. 얘는 자기들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활을 잘 쏴가지고 임금이 되고, 얘는 탕주 배를 끌어서 임금이 되었지만은 지명에 못 살았고, 그러나 우순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다음에 후직은 몸소 땅을 갈고서 몸소 땅을 갈아서 나중에 다 임금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제 공자를 빗대서 이제 표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내용에 남궁경숙이 공자를 표현했던 내용. 그 다음에 3장. 상소인한데 궐부모 근로 가색이 얻은 궐자 내 부지 가색지 간난하고 내일하면 내연하며 기탄하나니 부죽 모궐 부모왈 석지인이 무문지라 하나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 우리 혹시라도 이랬으면 늘 반성하시고, 혹시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못하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소인한데 소인들을 보건대, 저 지금 백성들을 보건대 궐 부모 근로 가색이 얻은 그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그죠? 힘쓰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색에 그죠? 신고 거두기를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힘쓰면은 그 자식은 어떻게 돼? 힘쓰면 그 자식은 이에 부지 가색지 갓난하고 알아요? 몰라. 가색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왜? 아이고 우리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내대로 고생 끝내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절대로 애들 뭘 안 시키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모릅니다. 얘네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에 일하면 그래서 편안해지면 내연하며 기탄하나니, 내연하며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고 이미 또 뭐예요? 속이니, 심지어는 부모까지 속입니다. 속이면서 그죠? 속일 탄자니까 이미 속이 나니, 그다음 비즉 속이거나 그렇지. 이제 돈 많이 돈 좀 달라 그래서 나 등록금, 옛날에 그런 놈들 많아져. 등록금 낼게요 해놓고서 나 엉뚱한 데서 술이나 잔뜩 먹고 나서 엉뚱한 짓 하는 놈들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하냐? 옛날 사람이라서 말이야. 듣고 보는 것이 그죠? 듣고 아는 것이 없도다. 아유 무식하게 그죠? 내 부모긴 하지만 무식하게 듣고 아는 게 도통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는 도대체 말이 안 돼. 많이 그렇죠. 다 내가 죽겠다 논 팔아 땅 팔아서 저 자식들 저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나중에 이제 뭐 판검사가 되고서는 도대체 우리 부모 무식해서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죠. 부모가 죽겠다고 뭐 갖다 열심히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에이 시골에서 먹는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쓱 갖다 버리고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게 예나 제나 이렇더라라는 거고요. 그 내용이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앞줄을 한번 봅시다. 부지 가색지 갓난 내일자라는 것은 뭐냐? 이 일위일례라. 그죠? 아니라 편안함으로써 편안함을 삼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연 보통 소거를 언이라라고 하고, 언시 소민컨대 그 소민들을 보건대 기 부모 근로 가색이 하던 그 부모가 농사 짓는데 아주 힘쓰고 부지런히 하거든 그 자식은 이에 생어 뭐예요? 길을 환자 가축 환자가 잘 길러져서 환양하여 그죠? 환양하여 잘 길러져서 부지 가색지 갓난하고 가색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내 종일 자자하여 스스로 간에 방종하면서 그저 방종하고 방이라면 그저 아니라면서 스스로 방자하며 내습 이항 비어하며 이에 그 더러운 골목길에 속어들이나 배우며 이제 저 부모의
그 부모가 주는 돈 가지고 이제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저 온갖 비속어나 다 배우고 기우탄망하며 이미 또 그러고 나서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니까 기껏 속여가면서 돈도 타다 쓰고 해서 탄망 거짓되고 망령되며 그래서 무소호 부지라 이르지 않는 바가 없더라. 그렇지 않으면 불련이면 즉 산모기 부모왈 그 부모를 헐뜯고 업신여기면서 말하기를 고노지이는 옛날 노인들은 그죠? 옛날 늙은이들은 무문무지하여 듣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한갓 노고이 부지소이 자일례라 한갓 그저 노고 수고롭고 고생스럽기만 하면서 스스로 아이고 도대체가 편안하게 쉴 줄을 모르더라.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저 일하는 밖에 몰라서 좀 노시오 좀 쉬시오도 그럴 줄을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옛날에 유유라고 하는 자는 그 밑에 앞뒤에 보세요. 유유는 자는 기노이고 남조 시기에 송나라 제1대 황제가 된 무제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동진 말기 때 무공을 세우고 마침내 권력을 잡았던 자인데요. 재위 겨우 2년이네요. 그죠? 그 유유라는 자가 분농묘의 취강좌러니 그죠? 분농묘 떨칠 분자니까 농묘니까 논두덩이에서 그죠? 논두덩이에서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취강좌러니 강동 지역을 이게 강동 좌니까 강동의 동쪽이죠. 좌쪽이니까 강동의 동쪽 지역을 취하더니 장악하더니 일제전 후에 그 다음에 한 번 전해진 뒤에 일제전이니까 우리가 공자의 제전제자 그랬죠. 그러니까 친자제자가 있고 그다음 한 번 전해진 제자를 제전제자라 그랬습니다. 그 권력이 한 번 전해진 뒤에 한 번 전해진 자손이 견기 복용하고 그 유유가 입고 쓰던 것을 보고서 반소 그죠? 여기서 반소하면 비웃으면서 이렇게 소리해요.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전사농이 이것을 얻어도 또한 지나치다. 전사옹이죠. 전사옹이다 그러면 농막의 늙은이가 이거죠. 이것을 얻는 것도 지나치다 과하다. 아이고야 옛날 저런 늙은이가 말이야 이렇게나 입었단 말이야. 지들은 이제 훨씬 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니 차정소의 석지인 무문지예라. 이것이 바로 이른바 옛날 사람은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다. 성왕으로 하여금 비주공지 훈이면 주공의 가르침이 아니면 안지기 분리 공유후직으로 위 전사옹후와 어찌 그저 가르침 아니면 공유와 후직으로서 전사옹이 된다라고 하지 않느랴. 그죠? 어찌 되지 않는다고 알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태갑편이 그거였죠. 상서에서 태갑은 할아버지가 탕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임금에 오르면서 매우 오만무도하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돼요? 동땅으로 유배를 시켰잖아요. 유배를 시키면서 제발 할아버지 무덤 옆에서 배워라. 이게 신하가 어마어마한 지금 권력을 남용한 건데 왜냐하면 이미 이게 권력의 3대 세습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고 태정이었죠. 태정하고 해서 몇 대를 걸르면서 그 다음 이제 어쨌든 탕임금의 손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3대가 되면은 반드시 3대는 고생 하나도 모르죠. 아버지가 창업주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손자 때에 가면 어때요? 할아버지는 그저 손자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그죠? 이 잘못될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아주 이뻐해 줍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지금 재벌 3세 시대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틀림없이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저 재벌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 내용이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4장. 주공왈 오호라 아문하니 왈 석재 은왕 중종하신데 엄공 인회하사 천명자도하시며
치민지구하사 불감 황령하시니 사중종지 향국이 76~5년 이러시다. 천명자도가 아니라 천명자탁, 헤아릴 탁 하셔야 되죠. 주공이 말하기를 오호라. 아무나니 나는 들었으니 옛날에 은왕이신 중종께서 엄공인회하시다. 엄숙하고 공경하시고 그 다음에 인이다라는 말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 요전편에 나왔었죠. 공경하고 두려워하시어서 천명을 스스로가 헤아리셨으며 천명자탁 이렇게 하셔서 천명을 스스로 헤아리셨으며 치민지구하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감히 황량하지 아니하셨으니 황이다라는 것은 그 아니람에 빠진다, 황음에 빠진다라는 뜻이죠. 황음에 빠지거나 함부로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러므로 중종께서 나라를 누리신 것이 75년이셨다. 다시 말해서 제위 75년 동안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셨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앞에 3종에 지금 먼저 중종을 얘기하는 거죠. 은나라 때.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그 다음 5장 기제 고종 시하산 구노외하사 원기 소인 이러시니 작기 즉위하사 내혹 양암 3년을 불어나시니 기후 불어나시나 언내용하시며 불감 황령하사 가정 은방하사 지호소대의 무시 혹언하니 사고종지 향국이 56~9년이시니이다. 자, 그 다음에 고종때에서는 옛날에는 밖에서 근로하시고 수고로 오시고 이에 그 다음에 및 소인 이러시니 다시 말해서 고종도 옛날에는 이니까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제위에 오르기 전에는 저 바깥에서 일하시며 궁궐 바깥에서 일하시면서 이에 및 소인이니까 이에 소인들과 함께 하시더니 작기 즉위하시어서는 그 즉위에서 그러니까 즉위하시고서는 내혹 양암 3년을 이에 혹 양암 3년이다 그러면 운막집을 짓고 3년이라고 하는 내용 우리 논어에서 저희 공부했습니다. 양암 3년 동안을 불어나시니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오직 말씀하니 하셨으나 말씀하심에 이에 옹하시며 화하셨으며 두루두루 화합하셨으며 불감 황령하사 감히 황음에 빠지거나 편안하지 아니하시어서 가정 은방하사 그래서 은나라를 아름답고 안정되게 하시어서 지우소대의 작거나 큰 거에 작거나 큰 거나 할 것 없이 작거나 큰 거에 이르기까지 무시 혹 원하니 때로 혹 원망함이 없었으니까 작거나 크거나 그러니까 소인이나 대인이나 뭐 이런 뜻이겠죠. 누구든지 간에 이에 원망함이 없었으니 이러므로 고종의 향국이 59년이셨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수를 누려가면서 제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양암 3년 뭐 이미 논어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헌문편에 나오죠. 헌문편 오늘 40몇 장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 내용은 고종이 오랫동안 밖에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앞에 상서 열명하편 제1장에 고종이 뭐라고 하냐면 고종이 옛날에는 내가 간반에게서 배웠는데 이윽고 저 황야로 내가 은둔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나중에 하수 쪽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나중에 이제 박당으로 왔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거 뭐 열명편에서도 열명하편 제1장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가서 보시고요. 일찌감치 그래서 그 구로우 외하사 원기 소인 이러시니라고 하는 말은 열명하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6장 기제 조갑 파산 불의 유황이라 하사 구이 소인 이러시니 작즉이 아선 원지 소인지 의하사 능보해우 서민하시며 불감모 환가하시니
사조갑지 향국이 36, 3년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조갑에 이르러서 조갑이 계실 때에는 이렇게 돼요. 조갑이 계실 때에는 조갑에 있어서는 해야 돼. 조갑에 있어서는 불의 유황 오직 왕하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의 왕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사 구의소인이러시니 그죠? 옛날에 오래도록 그냥 소인으로 일반 백성으로 살다가 작기 즉위하여는 그 즉위하여는 원지 소인지 아이사 그죠? 그 이에 소인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인지 소인이 의지함을 아시고 능보 해우섬이나사 능히 서민들을 보존하고 은혜롭게 하셨으며 불감무환가 하시니 또 감히 호라비와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조갑의 향국이 32년이더라 이해입니다. 나머지도 쭉 그 내용 여기 잠깐 약간의 내용 은나라의 이 역대 황제 천자의 이 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주에는 사기에 나오는 내용, 국어에 나오는 내용 등등을 가지고 좀 쭉 문제 삼아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에 보면은 그 소강절의 황극경세서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왜냐면 조갑을 태갑이라고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참조 삼아서 읽어보시고 이 책 뒤편에 뒤에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그 연표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다만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고증을 해가지고 일부 고쳐놓을 거 더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15쪽에 보면은 상황 세계도 해가지고 일단은 위키백과에 있는 데서 찾아서 쓰기는 썼는데요. 한참 정리돼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보면 중종이다 그러면 저 14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23대가 고종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4, 25, 26, 25까지 그 조자는 옆에 있는 할아버지 조자나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조갑이 26대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대강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장이죠. 7장에 자시 권후로 이방이 생즉일하니 생즉일이라 부지 가색지 간난하며 불문소인지 노하고 유 침낙지 종하니 자시 권후로 영망혹 극수하여 혹 10년 하며 혹 7, 8년 하며 혹 5, 6년 하며 혹 4, 3년 하니이다. 자시 이로부터 그 뒤로 입왕이 들어선 임금이 생적일란이 태어나면 편안했으니 이제 이른바 자식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 이 소리겠죠. 태어나면 편안한 것만 알고 또 태어나면 또 역시 편안한지라 편안해서 태어나면 편안한지라 다시 말해서 그 뒤에 들어선 왕들이 태자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지 가색지 갓난하며 백성들의 가색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소인들의 수고로움을 듣지 못했고 오직 했느냐 빠질 탐자가죠. 탐락이죠. 빠질 탐자. 탐락만을 따르니 즐거움에 빠져서 따랐으니 자시 이로부터 그 뒤로 또한 혹 능히 수를 누리지 못하고 누림이 없었고 없어서 혹 10년을 제외하거나 혹 7, 8년을 제외하거나 혹 5, 6년을 제외하며 혹 또는 4, 3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이 수도 없이 일어났더라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거나 하여튼 서로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서로 간에 그 속에서 죽거나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8장 주공왈 오호라 권력유 아주의 태왕 왕계 극자 어괴하시니이다. 주공이 가로되 그 또한 우리 주나라의 태왕과 왕계가 능히 스스로
그 다음에 누를 억자니까 여기서는 조심하다라는 거죠. 다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일함들, 혹시라도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방일해지려는 마음들을 누르고 두려워하셨나이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은나라의 삼종들을 쭉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망해가는 은나라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나라가 이렇게 설 수가 있었는데 그 앞대로는 바로 태왕과 왕계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태왕은 바로 고공담보를 얘기하고 왕계는 문왕의 아버지였던 계력을 얘기하는 거였죠. 이미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9장. 문왕이 비복으로 즉 강공 전공하시니다. 문왕이 비복으로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옷차림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낮은 옷차림으로. 그 다음에 강공과 전공에 나아가셨나이다. 강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공이다 그러면 일이 되는 거니까, 전공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그 농사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전공은 바로 가색지 갓난이 어떠한지를 살피러 늘 다니셨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히 할까를 항상 그 살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복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낮은 옷차림. 왜냐면은 그 왕의 제후의 그 곤복이나 이런 걸 입고 가면 그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민간복으로 다 갈아입고 한번 민정시차를 이렇게 다니셨더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휘유의공하사 회보소민하시며 해선 환과하사 자조로 지우일중측이 불황가식하사 용함화 만민하시다. 뭐 덕수기가 뭐 하마당인가 뭐 하나 있죠. 휘유의공하사 아름답고 부드러우시며 그 다음에 훌륭하고 공손하시어 회보소민하시며, 그래서 소민들을 품고 보존하시며 해선 환과하시며, 환과 호라비와 과부들을 은혜롭게 하여서 생기 있게 하다죠. 신선할 선자니까 그죠. 호라비와 과부들은 늘 그죠 주 기운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택을 많이 베풀어서 이 사람들도 아주 생기 있게 하셔서 자조로 아침부터 어떻게 되느냐, 지우 일중측까지 그죠. 한낮과 그 다음에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그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낮으로 해서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불황가식 한가롭게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용하마 만민하시다. 그래서 이로써 만민들을 다 화합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지금 재밌는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요. 자, 휘유라고 하는 거, 휘의라고 하는 것은 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 칙이라 여기 일중즉 칙하고 일월령즉 식이라라고 하는 말, 주역에 뇌화풍께 나오죠. 지금 이 속에 보면 주역에 뇌화풍이라라는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예요? 백성들의 나라 살림이 백성들의 생활이 다 풍대해진다, 이런 풍요로워진다 이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앞주에 보면은 그렇고 칙은 기울을 일질 그죠? 해가 기우는 것이라 유의 휘면 부드러우면서도 휘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비윤하지 유요 그죠? 유약하다 유나 그죠? 나하면은 사람이 부드럽기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약하죠? 나약하고 또 나약하다 보니 결국은 게으러지기 때문에 휘유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유나한 거에 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순한데 거기다가 뭐가 있더라? 의공이라 그러면은 그죠? 의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족공지 공이에요. 공순함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다 발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이때는 지나칠 주로 읽는다 그랬죠. 저기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야장편에 그 공자가리죠. 교원영색 주공을 그래서 좌구명이 부끄러워하더니 나도 부끄러워하노라 이렇게 변했을 때, 그래서 주공 지나칠 주자의 주입니다. 주공의 공손함이 아니니라. 바로 문왕이 유공지 덕이 극기 의지 성하사 그죠? 부드럽고 공순한 덕이 있으면서도 그 휘유 그죠? 아름답고 훌륭한 그죠? 휘유의 성함이
성함을 다하시어서 화히 근민하시니, 그죠? 백성들을 조화롭게 하면서 쉽게 가까이에서 어소민즉 소민에 대해서는 회보지하시니 다 품어서 보존하시며 또 어환가족 환계에 대해서는 해선지하시니 은혜롭게 하여서 다 기운이 돌게 하셨느니라 생기 있게 하셨느니라. 해선이라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환과 지인은 어때요? 수수상기연을 재밌죠. 머리를 뚝 떨어뜨리고 고개를 뚝 떨어뜨리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 거죠. 기운을 다 잃었거늘 줄 뇌자죠. 뇌여 줄 여자 뇌 줄래 줄 여자 그 다음에 구휼할 주자 그래서 뇌여 주 급지하여 다 뭐예요? 그 구휼하여서 도와주어서 사지유 생의예라 하여금 뭐하다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두게 함이라. 참 표현 좋습니다. 자조지우 일지 중하고 자중지우 일지치기 그죠? 아침부터 그 다음에 일중할 때까지 또 일중에서부터 일측할 때까지 일식지경을 밥 한 끼 먹는 그 사이라도 유불황가하사 뭐예요? 결을 두지 아니하사 결을함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함화 만민하여 그래서 하여금 만민들로 하여금 다 화합하게 하여서 사무일부도 기소해라. 그 하나라도 그 곳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다 백성들마다 그 살 곳을 그죠? 거처할 곳, 그 일할 곳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은 심지에 호민하사 문왕은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부지기 글로 여차하시니 스스로가 그 글로함이 이와 같은 줄을 알지 못하셨으니 기 진시황 형석정서와 수문제의 위사전찬으로 대유사 임자지 위제하 이 말은 참 새겨볼 만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찌 진시황이 형석정석한 것과 수문제가 위사전찬으로 그죠? 위사전찬으로 그 이어서 대신하여서 유사 임자지 위제하 그래서 유사들의 일을 대신한 자의 행위이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시황의 형석전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저울을 다는 그날 할 일들에 대해 왜냐면 하루에 처리될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 들어오는 문서 진나라 통일하고 들어온 문서 다 결제를 하려다 보면 해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이만큼 정해놓는다라고 해서 그 저울대를 갖다 놓고 물건을 문서를 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저울대 형자에다가 그죠? 돌무게가다 그러면은 정이다라고 할 때 정자도 부피정자죠. 우리가 사람 이름 그 성명의 정자도 되지만 부피를 나타내는데 또는 뭐 품질이다 길이라는 뜻도 되고 정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10발 머리카락 10발 그러니까 머리카락 10개 모은 그 부피 두께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발이 정입니다. 이게 정의 단위니까 아주 작은 단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10정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그럼 분명하죠. 10정이 푼이 되죠. 10푼이 촌이 되고 맞나요? 촌품 할푼이니까 촌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정자는 분량한다. 책을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저울 추로 만들면 그만큼 일정 돌 크기가 되고 그만큼 정도만 했다라고 하는 진시황의 형석정서. 자기 그날 밀리면 밀린 대로 그걸 다 처리해 줘야 되는데 딱 그만큼만 이랬고 그 다음에 저 수문제라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위사들로 하여금 위사 그러면 여기 호위병들이죠. 무슨 일하다가 일이 길어졌다 그럼 밥때가 지금 12시부터 1시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를 안 놓치고 야 너네들 밥 가져와 그래서 밥을 날라다 먹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위사전차는 뭐 비일비재하죠. 시켜 밥 먹고 하자 이거입니다. 심지어는 뭐 아침에 요새는 뭐 저기도 회의도 좋죠. 뭐 아침에 조찬회의 회의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수문제의 위사전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장. 거기 665쪽에 해선이라고 할 때 해선의 선자는 해석하는데 착할 선자가 아니라 저기 생선 선자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건 뭐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11장. 문왕이 불감 반우 유전하사 이서방 유정지 공하시니 문왕 수명이 유중신이러시니 권향국이 50년이시니이다. 자, 문왕이 감히 유전에서 이제 맘돌지 아니하여서 유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람하고 관람한다라는 건데요. 옛날에 그 제후들 임금들은 항상 유람을 해야 되는 거죠. 유람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 해서 농토를 한번 쭉 순시를 하는 겁니다. 순시하면서 혹시 뭐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유람에 해당되고 바로 관람에 해당되고 주역의 풍지 관계가 바로 성방관민하여 이설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풍지 관계. 그러니까 들어오도록 관이다. 관람이라. 유람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입니다. 관람한다, 유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지나치면 후대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황망유련이라라고 한 말이 맹자에 나오죠. 그 앞주에 참고에다가 제가 썼는데요. 유련 황망이라라고 할 때 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어쨌든 유람을 간다, 관람을 간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나가는데 가다 보면 접대를 받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에 강물 따라서 흘러가면은 유가 되고 강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은 또 연이 되고 그죠? 그 강물 따라 놀다가 그죠? 놀기에 바빠가지고 백성들을 순수해야 돼. 순수를 안 한다 이 소리에 그냥 강물 따라 놀가라 그죠? 거슬러 올라가나 놀다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유와 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황은 뭐죠? 황폐하게 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나간 김에 뭐 사냥하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농토를 온통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이다라는 것은 사냥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 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주 가무에 빠져가지고 그저 몸 망치고 나라 망치는 것이 바로 망입니다. 그것을 맹자가 후대의 그 군주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전부 다 유련황망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은 불감 반우유전이라라는 것은 바로 자 유람과 전이다 그럼 우리 사냥할 전이라라고 그랬죠. 가운데 나라의 땅이니까. 그래서 유람과 사냥하는 데 있어서 맴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맹자가 얘기했던 유련황망함이 없으셔서 이 서방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오로지 뭐냐 정지공 바른 공물로서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법도로 정한 외의 공물은 절대로 받지 아니하셨으며 문왕 수명이 그래서 문왕이 명을 받으심이 유중신이러시니 이때 중신이라라는 것은 중년이라라는 겁니다. 문왕이 그 즉위하셨을 때 나이가 그 앞주에 보면은 47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살에 그 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년에 즉위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재위하신 지가 50년이다. 그러니까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9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천명이 뭔지를 알고 그죠? 그 천도를 따라서 그대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어의 마지막 문장도 부지명이면 무이위 군자니라 그랬죠. 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명을 아는 군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을 알면은 내가 충분히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일편을 다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첫날이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